자, 우리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볼게요. 아, 이번 주 희석형 안 왔네. 아 그렇네요. 희석형은 뭐 할 거 있었는데. 저는 좀 갈굴 거 있었습니다. 아, 근데 오늘 또 하필 그거 알고 안 왔나? 김연아 돈봉투는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좀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김연아 뭐 전 의원 그 사실 그거죠. 이제 뭐 지구당이 없는데 우리나라에.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비슷한 걸 운영하려고 돈을 거둔 거. 당원들하고 지방 의원들한테. 이게 가만 보니까 요즘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특기가 달라요. 뭐가 달라? 민주당은 돈을 돌리는 게 특기고. 돌리지. 네. 국민의힘은 돈을 걷는 게 특기고. 왜냐하면 요번에 또 지금 문제가 된 게 그 국민의힘 강원도당에 당직자들한테 경력금 지급을 해줬는데 페이백을 했어요. 다시 지급하고 내놔. 네, 내 가지고 그걸 또 무슨 그 재정으로 조성을 한 거예요. 그 약간 돈 세탁 아니냐 그거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뭐 강원도당에 뭐 진상 조사한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은 당원들한테 돈을 돌리고 국민의힘은 당원들한테 걷고 스타일이 좀 다르네. 양쪽이 잘 협력하면은 우리나라의 조세와 복지가 발전하지 않을까. 민주당에서 이쪽에 돈봉투 돌리고 저기서 이렇게 싹 수고하면 되겠네. 국민의힘이 조세 정책을 짜고 민주당이 복지 정책을 짜면 물론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오프네요. 근데 또 윤희석 대변인이 안 오셨어. 그러니까 희석형 의원 지금 그때 희석형 당황했잖아. 이재명 대표가 김연아는요 이렇게 하면 추태지만. 그렇지.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나 안타깝게도 윤희석 대변인이 안 오셨다. 저번 주에 희석형 저 누구냐 그 하영재 의원 저 탈당 그것 때문에 말 엄청 버벅댔거든. 오늘 게 좀 더 버벅될 만한 거였는데. 근데 그게 얼마 전에 민주당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누가 더 도덕적이냐 했는데 이제 한 40% 정도의 국민들은 거기서 거기다. 거기서 거기다. 라고 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이제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21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내가 국민의힘이 조금이 아니고 제법 높게 나온 건데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왜?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우리도 좀 스스로 나쁘다는 걸 알아요. 라고 하는 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우리가 최고로 올바르다. 우리가 제일 도덕적이야. 했다가 또 분리하면은 도덕성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지. 양용원 의원처럼. 이게 두 가지 그럼 사람들이 정말 빡치거든요.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우리가 좀 나쁘다는 걸 좀 알아. 약간 이런 기색이. 우리 원래 조금 나쁜데 뭐 요 정도쯤이야 뭐 약간.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윤희석 대변인은 우리도 좀 뭔가 이렇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라고 하는 기색이 조금 강하신 분이라서. 희석형 되게 합리적이야. 근데 사실 그런 기색을 내비치는 분들이 오히려 자기 소속 집단에 대해서 그 혐오감이 커지는 걸 막는 역할을 해요. 맞아. 민주당에도 그런 의원들 있잖아요. 그렇지. 오히려 그런 의원들이 개딸들한테는 욕을 먹지만 근데 사실은 그래도 저런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봐줄만 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제 뭐 뻔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뻔뻔한 게 아니라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장점이 되는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작부터 좀 좋네.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첫 아이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실 것 같아서 이거는 기사를 한번 띄워봐야 될 것 같아. 혹시 양부남이 누군가? 이건 뭐야? 네. 이재명 방패? 양부남? 옛날에 알부남이란 말을 있었는데 알고 보니 부드러운 남자예요. 알부남이란 말이 있었죠. 그럼 양부남 뭐야? 하여튼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경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단 지금 알부남을 했는데 양부남이 누군지 좀 약간 설명을 좀 해줘요. 양부남 씨는 검찰 출신입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이고 맞아. 제가 뭐 우리가 계속 지적하는 거지만 이재명 대표나 이쪽은 왜 이렇게 검찰 출신들을 좋아하냐. 검찰 개혁 맨날 해야 된다 그러고 검찰 악마화하더니. 정관 예우 근절해야 된다 하면서 되게 예우를 하고 모셔가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방패 역할을 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위원장이니까. 그렇죠. 민주당에. 여러 변호사들이 이제 방패 역할을 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넘버원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럴 만한 거는 이제 워낙 고위직 검찰에 있었고 여러 수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자였어요. 맞아. 결과적으로는 김오수 총장으로 낙점이 됐는데 오수. 그렇지. 근데 김오수 바로 다음 정도의 가능성이 큰.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김오수가 거의 1순위로 꼽혔죠. 가능성은. 맞아. 근데 그렇지. 바로 다음 정도. 그 정도의 어떤 뭐랄까 레벨이었습니다. 아쉽게 그냥 부산 고검장을 끝으로 옷을 벗고 2020년도에 이재명 대선 캠프에 들어가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이재명의 법률 방탄을 도맡아 하셨던 분인데, 근데 이 사람한테 왜 갑자기 변호사인데 구속영장을 외쳤을까? 네. 그래서 내가 이걸 좀 봤더니 이건 내가 전문이잖아. 그렇죠. 내용이 좀 지저분해요. 아 이게 이런 거야. 네네. 그러니까 뭐 변호사니까 사건 수임할 수 있지, 그렇지? 네. 뭐 나도 뭐 형사 사건 많이 수임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2020년 11월에, 그러니까 옷 벗은 지 얼마 안 돼, 따끈따끈해. 슈퍼 정관. 네. 슈퍼 정관인데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을 수임을 합니다. 아 그래, 그것도 오케이. 네. 그래 뭐 거기도 변호사 필요하면 뭐 내가 해줄 수 있지. 네네. 뭐. 근데 받은 게 9,900만 원이에요. 9,900만 원. 9,900만 원. 900만 원은 네. 부가세. 수임료는 그쵸. 9천만 원. 네네. 요거지 9,900. 원래 우리가 순간 쇼핑몰이 생각이 났습니다. 9,900만 원. 그렇지. 100만 원 빼서 1억 하면 좀 많아 보이니까. 네. 근데 9,900만 원. 그래 또 100번 양보해. 네. 따끈따끈한 정관이니까 9,900만 원 줄 수도 있다. 근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 네. 선임을 했단 말이야. 수사 단계. 수사 단계에서 저런 사람들이 9천만 원이나 주는 이유들이 있어요. 네네. 저 사람들은 할 게 없어. 변론을. 왜냐하면 네. 증거가 너무 빼박이라 네. 그냥 가서 변호사가 뭐 하냐면 이렇게 조사할 때 옆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네. 그 친구 잘못했다고 하세요. 요거밖에 할 게 없어. 네. 근데 그거 하는 비용으로 9,900이다. 잘못했다고 하세요. 9,900. 네. 나도 좀 시켜줘 그거 좀. 네. 그러니까 이 9,900만 원이 도대체 변론의 대가일까? 이제 여기서 출발인데. 네. 근데 이거는 100%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진이 찌른 거야 경찰에. 뭘 찔렀냐? 나 빼준다 그랬어요. 어허. 나 빼준다 그랬어. 네, 내가 빼준다 그러니까 9천 저기 1억 원에서 100만 원 빠지게 9,900만 원 줬지. 네. 그거는 빼주게 하는 거는 변론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되죠? 탈옥인가? 그러니까 내가 법률적으로 이 사람의 무혐의를 만들어서 잘 입증해가지고 풀어줄 수 있으면 그게 변론이지. 네. 근데 이거는 전화거든. 옛날에 많이 하던 거야. 전화요? 그게 뭐냐면 어디에다가? 전관이 딱 나가면 아하. 어이 검사장 네네. 그거 뭐 그냥 불구속해. 그 여기 내가 출석 저 알아 시킬게. 그러면 아이 그뭐 선배님이 해주신다면요 하고 전화 네. 끊어. 네. 그 1억이야. 옛날에 그랬어. 전화 끊고 나서 막 빠따치고 막 그 뭐야 범죄와의 전쟁에 막 그 머리 박아 시켜놓고 막. 그래서 전화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거야 이거. 네. 전혀 그러니까 이거는 변론이 아니라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거라고. 로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는 게 변호사법 위반이거든. 전형적인 네.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에요. 네. 네네. 그래서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다는 거고, 근데 이 양부남이라는 사람 뭐라 그러냐? 아니 내가 세금 신고도 다 했고 네. 계약서도 있다. 그게 뭔 상관이야 그게? 네네. 그러니까 이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계약서에 세금 신고 다 하면 되나? 이런 돈 받아도? 그러니까 깨끗한 돈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경찰에서 파악을 하고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네. 돈을 정당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게 아니다. 나쁜 목적을 위해서 돈을 받았다. 그렇지. 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나는 돈 받은 거 안 숨겼어요. 나는 라고 엉뚱한 세금 신고했어요. 이게 엉뚱한 뭔 소리야 이게? 탈세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저기 그 피켓 들고 계시더라고. 어. 정치 탄압 그만해라. 피켓이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 정치 보복 수사, 공정도 상식도 없는 유례 없는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근데 그러면은 사실 근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했어요. 오늘 그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그렇지. 해서 그러면 그건 아니네. 윤석열 검찰은 아닌가 보네요. 그렇지. 경찰이 지금 저 지우고. 그러니까 참고로 수사를 경찰이 했습니다. 예, 경찰이 그러니까. 수사를 했고 검찰에서 오히려 좀 뭐가 부족하다고 보완 수사 요청을 했어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갑자기 윤석열 검찰 이거 아니지 지금. 예, 이게 안 통하네. 만약에 검찰이 그래 이거 맞네 하면서 구속영장 청구해줄게라고 했으면 양부남 씨도 좀 오히려 좀 근거가 생기는 건데 그건 또 아니에요. 잘못 들었어 저거.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과정이 그러니까 뭐 변호사가 내가 말했던 것처럼 뭐 사건 뭐 비싼 사건 수임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할 수도 있는데 네. 이 결국 자꾸 요즘 최근에 민주당이 돈 엮여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난 사실 이거 굉장히 이게 나는 그냥 이게 뭐라 그러지 검찰 입장에서는 네. 부인하고 있고 조금 더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자는 취지로 보안수사 요구를 한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뭐 완전 쫑코 주고 엉터리로 수사했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틀렸어가 아니라 네, 네. 야 요걸 좀 더 보완해야 확실하게 네. 영장을 치지 이 소리거든. 그래서 이건 내가 이제 변호사고 나는 형사 사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 사이즈가 딱 그 사이즈야 이게 보통.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게 도덕적으로 큰 이거 뭐 법적으로도 큰 문제지만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 나도 그래서 자꾸 이재명 뭐 대표도 그렇고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다 이렇게 돈 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뭘 하는지 네. 모르겠어. 그리고 변호를 맡기는 것도 좀 그런 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자꾸 인권 변호사다라고 수년간 칭해 왔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변호해주는 변호사 중에 인권 변호사라고 할 만한 분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지. 항상 그런 거는 또 정관들 쓰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또 도돌이표하면 그 정관들을 다 쓰고 변호사 비용을 그밖에 안 쓰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보면 초 에이스들만 써. 그러게요 또. 맨날 그 검찰 욕하면서 검찰 제일 단단한 정관 뭐 이런 사람들만 쓰고. 네. 하여튼 이 뭔가 표리부동한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자 우리 말랭이애미님. 백성문 박성배 변호사님의 쉽지만 꽤 쓸만한 형사법 100이 출간되었어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 북콘서트 할 때 오셨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끝나고 또 우리 정치와스타 팬분들 많이 오셔서 네. 끝나고 제가 맥주 한잔 쏘고 거기서 얼결에 김웅원 지나가다 만나고 김웅원이 저는 이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뒤로 지나가다가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우연히 같은 술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김웅원 지역구인데서 북콘서트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분도 좀 뵙고 그래서 그 김에 정치 와서 나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말고 재섭외하는 날 재섭외하는 날 싫어하기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뭐 싫어하는 건 아니고. 뭐 여기 제가 싫어요. 싫어? 네네. 그러니까. 네네. 그럼 여기는 안 돼요. 여기 패스. 화요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요즘에 민주당을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절박한 건 내가 알겠는데 지금 요즘에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개딸이 민주당을 장악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화력이 세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뭐 양소영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도 김남국 의원 그 코인 사태 좀 비판했다가 이재명 대표 그 측근한테 욕 먹고 네. 그리고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걸로 그냥 작사를 내더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냥 이재명 대표 뭔가 관계 있는 사람들을 욕하면 무조건 욕. 그러니까 그냥 한 줄로 줄 세우는 것 같아. 다른 의견 이런 거를 다른 의견 자체를 받아들이질 않는. 이게 지금 정상적인 팬덤이 아니지 않냐 이거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개딸이라고 부르고는 있는데 이게 뭐 새로 생겨난 부류는 아니고 원래 팬덤들이 그랬었죠. 사실 저는 개딸이라고 자꾸 부르는 것도 좀 불편한 게 이게 또 개딸이라고 해서 범위를 확 좁혀가지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려는 수작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개딸이라고 했을 때는 친명 전체를 부르는 이름은 또 아닌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부르는 걸 좁혀서 부르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제 좁혀서 부르는 게 언론이나 이쪽에서 이유가 있는 거는 이제 만만해지거든요. 좁히면 수가 줄어드니까. 근데 그 정도 뭐 그래서 이제 친명계에서도 개딸은 다수가 아니에요라는 식으로 변명이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개딸이라고 불리는 그 좁은 범위의 사람들이 문제였던 게 아니고 친명계 전반이 그랬었고 뭐 친명만 그랬던 것이냐 그러면 과거에 친문도 또 장난 아니었지. 그리고 친문이랑 친명이 사실 거의 겹쳐요. 그냥 그 계승된 거지 뭐 둘이 따로 분리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참 요즘에 보면은 고민정 의원이 그 합리적 정치인에 갑자기 또 이렇게 돌아섰어. 사실 하는 말들은 다 합리적이긴 한데 근데 그런 분들은 책임이 없는 거냐. 그 팬덤 문화를 다 방치해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양념이지요. 여기서부터 양념에서부터 시작이다. 네, 사실 양념부터 시작된 거죠. 양념이지. 양념. 그 역사를 짧게 보더라도 그래서 개딸이라고 했을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범위를 그렇게 좁혀서 잡으면 안 된다.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막 뭐 비명계 쪽에서는 저거 이재명 대표 그 뭐냐 이재명네 마을인가 뭐 있잖아. 제명인의 마을. 거기 그 이장직에서 사퇴해라. 나와라. 네. 근데 뭐 그거 안 나오는 건 그렇다 치는데 이재명 대표가 요즘에 이렇게 당이 완전 갈라지는 느낌이 들면 뭐 하여튼 다른 목소리 내면 무조건 조지잖아. 지금 막 이 개딸 소위 말하는 개딸들 그다음에 또 친명계 쪽에서. 근데 너무 가만히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뭐 당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 전혀 도움도 안 될 텐데 왜 그렇게 가만히 있을까? 근데
이거를 조치를 지금 취할 거였으면 진작에 취하지 않았을까. 뭐 저는 필연적인 거라고 봐요. 하긴 뭐 이제 와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그냥 네. 좀 자제해달라거나. 네. 뭐 그런 얘기는 하죠. 이재명 대표도 요즘은 안 해. 또 할 거예요. 또 한 해? 번씩. 그러니까 찢찢 이렇게 부르면 기분 좋았냐? 하지 말자. 적들이 좋아하는 짓이다. 뭐 이런 언급들은 해줘요. 근데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팬덤이 형성 안 되도록 해야 돼요. 애초에. 그럼 맞아. 지도자가 처신을 잘 해서 그런 그 어떤 기미들이 나올 때 그때 뭐 매번 얘기는 못 하더라도 그렇지. 중대 고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거의 진짜 다그치듯이 혹은 진짜 매섭게 비판하듯이 그렇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맞아, 그렇게 맞아. 그렇게 이제 나쁜 싹들은 좀 잘라주면서 잘라야 왔었어야 되는데.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던 거고. 뭐 세계사적 현상이라고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뭐 또. 그리고 이제 자기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이런 지지층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서운하게 하면 여기까지 등 돌리면 답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 뭐 소위 개딸도 마찬가지고 자기네한테 조금만 안 좋은 기사를 쓰면 그냥 나쁜 놈이야. 언론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이 싫어하는 뭐 TV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렇다 치는데 뉴스타파는 원래 아니었잖아. 뉴스타파는 약간 친민주당 쪽에 가깝지 않나? 굳이 평가를 한다면? 가깝죠. 근데 그러니까 뭐 친명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이제 뉴스타파도 사실 뉴스타파 같은 언론들이 안고 있는 뭐 이건 사실 뭐 뉴미디어 쪽이 다 그런 건데 이제 후원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예전에 뉴스타파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친한 인사로 분류되던 시절에 그때 윤 총장 후보자 문제를 깠다가 그때도 민주당 지지층이 막 달려들어서 구독 끊고 막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과거에 민주당에서 윤석열 지금 대통령 막 사랑할 때 그때 막 사랑할 때 있었지. 보면은 이제 뉴스타파에서 대장동 보도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50억 클럽 위주로 보도를 하는데 보도 내용은 저는 정확한 것들이 많다고 봐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오해를 살 만한 것이 사실 뉴스타파가 그렇게 보도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봐라 이재명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막 그 뉴스타파 기자의 댓글만 가봐도 그 이재명 지지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서 왔어요. 근데 뉴스타파가 그런 사람들한테 후원 받는 것 포함해서 운영을 해왔던 거죠 사실은. 그렇지. 근데 이제 뉴스타파도 보다 못해 이제 김건희 팬클럽하고 개딸하고 이런 쪽을 다루면서 이제 팬덤 문화의 문제점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더니 이제 구독자가 빠지고 이런 이제 또 딱 이렇게 쓰더라고. 수박물이 들었다. 수박물. 뉴스타파에 수박물이 들었다. 네네. 그러니까 다 수박이래 그냥. 나 저번에 제일 웃겼던 게 이재명 대표가 어디서 수박을 먹으니까 드디어 우리 교주가 지령을 내렸다. 시그널 내렸다. 수박 방면하러 가자. 야 이재명 대표 수박도 못 먹게 생겼네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냥 자기들한테 조금만 거하면 무조건 지금 이제 무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나는 전혀 인정 안 하고 아직도 범죄자에 가까운 사람을 생각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아니냐? 근데 이게 자기 요만큼만 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지금 나라를 운영할 생각을 하는 건지 그걸 생각하면 요즘 요 과정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즘에 안 좋은 일이 많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처신이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재명 대표하고 그 팬덤은 사실 굉장히 본인들이 불리한 위치에 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문재인 때는 먹혔거든요. 그렇지, 맞아. 문재인 대통령 때는 양념 얘기할 때마다 그거 먹혔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강하고 대중 호감도도 높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 우리나라 팬덤이 광기를 부리고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그 엔트로피를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잡숴 버리셨어요. 많이 잡섰지, 잡섰어, 맞아. 그게 한계가 있거든 사실은 그게. 그리고 태극기 부대도 봐봐요. 옛날에 박사모 때 엄청 잘 나가고, 저도 구미 시연할 때 엄청 그쪽한테 욕 먹고. 근데 오래 못 가잖아요. 이게 오래 못 가거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자기 방어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정권은 내주되 자기는 어느 정도 방어해서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그 자산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승계를 받았는데 이미 줄어 있거든 이게. 옛날에 끌어다 쓴 것들이 이제 쑥쑥쑥 이제 통장에서 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이제 급여 받는 대로 쑥쑥쑥 빠져나가듯이. 그래서 지금 이제 개딸하고 욕을 많이 먹는 게 사실은 이제 겁먹지 않아요 사람들이 별로 예전보다. 이재명 대표 팬덤한테 그리 겁먹지 않습니다. 그렇지, 맞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옛날처럼 극심하게 하겠다 이러다가는 진짜 그러니까 멸망의 길을 가는 그리고 거죠. 나는 이제 요즘에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똑똑한 사람도 많잖아. 그리고 만나보면 똑똑한 사람도 많고. 네. 그러니까 나는 현근택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냥 또 뭐 만나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뭐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재명 대표 쉴드를 너무 치다가 자꾸 이제 홈런을 쳐 말로 홈런을 막 말로 홈런. 이번에 말로 홈런 하나 쳤어. 그러면은 뭐 민주당에게 득점이 되는 아니, 국민의힘 저기 자살 국민의힘 말로 거의 홈런인가? 국민의힘 타자로 나와서 말로 홈런을 친 거야. 아니 왜 지금 개딸을 BTS 아미랑 비유해가지고 네. BTS 아미라고 개딸이 아, 네. BTS 아미. 야, 그거는 맞죠. 뭐 방탄국회단. 방탄 조금만 네, 비슷한 건가? 방탄소년단이 아니고 방탄국회단. 방탄국회다. 체포동의안 부결. 이쪽에 이제 아미.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아미들이 열이 받았어요. 우리를 어떻게 개딸하고 지금 비교를 하냐? 그거 함부로 끌어다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 갖다 써도 좀 이렇게 딴 거를 사람들이 다 모르는 네. 걸 쓰는가? 네네. 야 개딸은 BTS의 아미와 같다. 박용진 의원이 진짜 심하게 까더라고. 개딸은 착한 일만 한다. 아 개딸이 아니라 아미는 착한 일만 한다. 아, 네, 그렇죠. 아미는 되게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네. 이렇게 뭔가를 선한 영향력을 많이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뭐 현근택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게 개딸이 선한 이재명 대표 잘 지켜서 선한 영향을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게 팬덤이라는 말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팬덤이 사전적 정의로는 이제 그 어떤 광적인 뜻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 대중문화가 발달하면서 팬의 어떤 뜻은 뭐 광적인 것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예, 그냥 이제 뭐 덕질하고 이런 건데 사실은 팬으로서는 하는 일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축혀 올리는 거지 딴 데를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건 그렇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아하는 거지 네. 저기를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근데 개딸은 주임무가 저기 아이어른님이 훌리건이죠 훌리건. 그렇죠. 딱 그런 주임무가 안티잖아요. 네, 그렇지. 주임무가 안티라는 게 핵심입니다. 아직 뭐 현근택을 좋게 봤다면 저는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 만나서 사람 볼 때 네. 평가를 해보면 똑똑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양반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막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정치를 너무 하고 싶으면 이성을 내려놓고 네, 네. 어떻게든 쉴드를 쳐야 될 것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 보면 참 저는 방송을 자기 공천 받는 도구로 쓰는 분들이 그런 분들 좀 많은 많지.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당협위원장도 아니고 그냥 일단은 나와서 많이 알려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정치에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네. 많죠. 네, 네. 솔직히 뭐 이거 우리가 또 일반화하면 안 되지만 우리 둘 빼고 진짜 정치의 뜻이 빵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게요. 그 TV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 진짜 빵이잖아. 네. 저희는 진짜 안 해요. 저희는 네. 진짜 할 생각도 없고. 저한테 달리는 악플들 보면은 약간 전제가 너는 정치로 가고 싶을 텐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렇지. 곤란해라는. 나 안 가요. 뭐 우리 안 가요 우리는. 네. 우리 안 가니까 다 까는 거야 그냥. 네. 우리 갈 거면 잠깐만 요쪽을 좀 이렇게 뭐 BTS 아미건 뭐라도 해야지 그 네, 영혼 네. 팔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현근택 변호사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바깥에서 만나면 잘 안 그래. 또 뭐 그 방송하는 분들도 네, 네. 어쩔 수 없이 쉴드 치러 들어간 걸 알아 나도. 네. 바깥에서 같이 욕하다가. 솔직히 대기실에서 소심파인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대기실에서. 그 들어가면 깜짝깜짝 놀래잖아. 네, 들어가 온에어 켜지면 이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 대기실에서는 거의 뭐 네. 그거 맞아 하고 막 그 의사 합치 다 되고 네, 네. 들어갔다 싸우잖아 들어가서. 나 진짜 그거. 그리고 나오면 또 의사 그렇지. 합치되고. 또 합치네. 미안해 아까 내가 조금 과했지. 뭐 이러면서 또.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잘 안 싸워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바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데 들어가면 이게 네. 난리가 나서. 대기실에 몰래 카메라 달아놨다가 그거 틀어주면은 그렇지. 사람들이 많이 놀랄 거예요. 와, 그렇지. 좋은 사람이었네. 저기 보니까 뭐 네. 서정욱 변호사 정치 생각 없다고 해서 거기 정치 생각 없어요. 정치는 안 한대. 예전에 도전을 했었죠. 했었는데 이제 네. 지금 안 한대. 안 이게 한다고 또 하더라고. 도전해보고 나서 좀 쓴맛을 보면은 그렇지. 별로 또 안 하고 싶어요. 그렇지. 네. 보니까 다 기수민님은 진짜 생각 없어요. 있는 줄 없습니다. 알았는데 진짜 없습니다. 네, 그거 진짜 네, 좋은 일 해도 아우야 왜? 좋은 일 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그렇지. 그런 일을 뭐 하려니까 솔직히 좋은 일 해도 나는 잘 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좋은 일에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뭐 조금 하나 나쁘면 완전 병신데 그냥 네, 어때? 네. 아 저도 별로 그럴 생각 없습니다. 자 우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는 이제 막 이재명 대표 측은 뭐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막 그 강성 팬덤의 또 친명계 의원들만 약간 비합리적인 얘기들 많이 하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여기를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지도 안 하고 그렇다고 뭐 어떻게든 좀 이렇게 같은 편이어도 좀 이렇게 좀 조정을 할 생각 자체 안 하고 그냥 네. 딱 요 안에 갇혀서 끌고 가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데 이게 결국 난 이걸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되게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 민주당이 붕괴되고 네. 진보가 붕괴되고 상관이 없다는 뜻인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지금 현재 스스로가 운신의 폭이 넓지 않고 시야가 많이 좁아져 있어요. 옛날에 뭐 그렇게 넓었느냐 했을 때는 뭐 그렇지도 않았지만 근데 지금 더 좁아져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전략적으로 머리 돌아가는 게 뭐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옛날에 한 5, 6년 전, 4, 5년 전에 이재명을 보면은 굉장히 이게 원활하고 빈틈을 치고 들어가고 이런 게 상당히 능했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이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엄청난 악재들이 쌓인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사람이 조금 변방이 있을 때하고 진짜 중심에 들어갔을 때하고 그렇지. 사람이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의 평론가 하니까 막 이렇게 자유롭게 공격하지만 그렇지. 제가 만약에 당대표 맡았다 하면 잘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 것처럼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 자리까지 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지금 현재 이제 거기서 어떻게 예전에 지도자들만큼의 어떤 뭐 도량이라든지 폭넓은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 그 맞아. 네, 그 지금 요즘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만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지. 대표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랬잖아. 그 대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 또 본인이 또 약간 잊혀지거나 밀려버리면 지금 그렇겠죠.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본인이 완전히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주요 문제는 이거죠. 이재명으로서는 대표를 뭐 방탄을 겸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이재명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문제인 거예요. 왜 대표를 시키냐고. 약간 이재명 대표 나올 때 대항마들이 없더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고민정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게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이낙연계 쪽 말을 듣지는 않겠죠. 그렇지. 근데 이제 친문인데 중립 성향들, 윤건영, 그렇지. 고민정 이 사람들이 이재명한테 가서 대표로 나오지 마십시오. 그렇지. 이런 액션을 취했었어야 해요. 근데 그게 안 됐던 거 같아. 안 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집단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저희 첫 번째 아이템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 두 번째 아이템으로 좀 넘어갈게요.